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정유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올해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를 보인다고 하죠. 또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초고령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노인 의료와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금부터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몇몇 요양병원들이요, 일본으로 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노인 의료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3박 4일을 까는 일정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노인 의료와 복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이때 존엄 케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의 3박 4일 연수기,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천과 김해를 출발해 일본 열도의 남단, 규슈에 도착한 연수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후쿠오카현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무타병원. 한국 연수팀에게 당당히 병원을 자랑할 정도로 이곳은 30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존엄케어 덕분입니다. 존엄케어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노인의료 서비스인데요. 욕창과 냄새, 낙상과 억제래가 없고 침상생활과 기저귀 착용을 벗어난 일명 사무이탈을 추구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코후엔 병원으로 향합니다.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야마구치현에 자리한 이곳 역시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휴식 공간과 치료 공간을 구분하지 않은 서비스 스테이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환자들은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식사부터 풍경 감상, 그리고 간단한 몸 상태 체크까지 서비스 스테이션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生活をす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家にじっといても寝てる過ごすとやっぱり機能が低下してしまうので、やっぱり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しながら、また病院等の中でも生活をしながら、またその先の継続性につなげ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リハビリ以外の時間、食事以外の時間はやっぱりベッドから離れて過ごすっていうことが大事になるので。 억압이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다 보니 이렇게 호전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엔 걷기조차 힘들었다는 이 어르신, 이제는 보조기만으로도 어디든 다닐 수 있답니다.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은 어떨까요? 자유롭게 움직이긴 힘들어도 결박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병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高齢になって病気をしてそれだけでやっぱり大変な思いをしている患者さんにそれ以上の苦痛の上乗せというふうな考え方は一切しないです。私たちの病院はやっぱり治療を効果的にするにはどういったケアがい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上では身体拘束はあくまでも必要な選択肢とは思っていないです。必要ありません。 드디어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활이 이루어지는 이곳. 高齢者の医療やケアで大事なことはその人のまず残ってるその人が潜在的に持ってる能力を最大限に生かしながら生活をするまたその生活ができるようなサポートケアをしていくことだ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です。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 새로운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머무르는 곳. 일본이 말하는 노인 의료의 방향입니다. 유병장수의 시대에 맞게 이제 노인 의료도 변화할 때가 왔습니다. 존엄케어를 통해 달라진 30년 전과 지금의 일본, 그 뒤를 이어 시작한 우리나라의 요양 서비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한국형 존엄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두 요양병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과는 비슷한 듯 다른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는 어떨까요? 아직은 10군데 정도지만 한국형 존엄케어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노인 의료의 새바람이 필요한 요즘, 한국의 대표적 모델을 만나봅니다. 먼저 찾은 곳은 예천읍 청봉리.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병원 중 한 곳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어르신의 마음을 의료 서비스로 실천하는 일, 바로 존엄케어인데요. 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실현되면서 이곳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울하게만 느껴졌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미술 치료의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요. 비록 존엄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하다 보니 침대 없는 병실 생활도 가능해졌는데요. 먼저 인지장애 환자들의 변화부터 볼까요?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큰 인지장애 환자들. 이들을 위한 개인 사물함은 꽤나 근사한 선물이 됐습니다. 바닥과 친숙한 생활로 낙상 위험이 줄어든 건 물론 자연스레 운동량도 늘어났고요. 소위 치매라고도 불리는 인지장애 환자의 치료 시간은 특히 콩고르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주로 농사일을 해오던 어르신들은 눈 감고도 쏙쏙 곤란할 정도입니다. 익숙한 일이면서도 손가락 운동에는 그만이다 보니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선 1등 공신이죠. 존엄케어를 하는 환자를 집에서보다 더 잘 모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만 예를 들어도 이 환자 전부 다 치매 환자들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인데 자기들 이제 보시다시피 콩을 줍고 또 운동도 막 기어다니게 만들고 집보다 더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부터 눈에 띄게 달라진 풍경들. 지금은 호전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이 어르신, 처음엔 어땠을까요? 입원 당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르신. 이런 어르신에게 희망의 빛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사무이탈 케어였습니다. 욕창과 냄새, 낙상과 억제대가 없고 침상과 기저귀 착용을 벗어난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르신은 차도를 보였는데요. 뭐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에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최고의 치료법이 됐습니다. 보조기에 의존하다가 끝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으니 말이죠. 억제의 결박을 피할 수 없었던 어르신이 이제는 이렇게 유유자적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멋쟁이가 됐다니 이 존엄케어의 효과 실로 놀랍습니다. 내 가족이 입원했는데 환자의 기저귀를 채울 것이며 환자를 묶을 것이며 그다음에 욕창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엄케어의 시작은 바로 이 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또 다른 요양병원, 이곳에선 작업치료가 한창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이뤄지는 치료 때문에 이곳 요양병원에서는 단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낭비하는 법이 없는데요. 특히 각 분야의 의료진이 한 팀을 이뤄 치료를 진행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머무르는 곳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기 전 치료를 받는 곳, 이곳에서 지향하는 존엄케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 역시 필수겠죠? 병실에 혼자 계속 누워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와서 운동하시면, 운동시켜드리면 환자분들이 디프레션에 빠질 리도 없고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에게도 활력을 주는 존엄케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 덕분에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먹기 위해선 튼튼한 치아도 기본이겠죠? 이건 역시 요즘 치아 건강에 부쩍 신경 쓰고 있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제 구취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줄 수 있고,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이제 다른 질환과도 이제 구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강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창성 훈련.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장애 치료를 통해 재활을 돕고 있죠. 지금은 병실 환기 및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빼먹지 않는 것. 바로 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존엄케어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욕창을 막기 위해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일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데? 지금 있잖아요. 마사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고요. 욕창 방지도 되고 어르신들한테 스킨십 해드리니까 마음도 따뜻해져요.
존엄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습도 조절과 냄새 제거에 단연 최고라는 황토병 역시 환자들을 위한 배려 덕분에 만들어졌답니다. 중환자실은 어떨까요? 처음 존엄케어를 도입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억제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 보이시나요? 어르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끈,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모빌입니다. 네, 저희 병원이 사무이탈 운동을 시작하면서 환자분 같으면 탈억제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예전 같으면 손을 묶었을 텐데 요즘은 저희가 모빌을 달아놓음으로써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함으로 인해서 손의 묵지를 억제를 지금 탈억제하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코줄을 빼신 적이 없으십니다. 갑갑한 마음에 늘 비위간을 빼버렸다는 어르신. 이제는 모빌이 있어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분들이 또 남은 삶을 우리 병원에서 아름답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은 중요한데요. 언뜻 보기엔 간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도 작업 치료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어르신들의 정서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자주 하거든요. 참 좋아요. 너무 납니다. 병마와 싸우고 세월과 싸워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활동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기를 독차지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음악 치료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의 결실을 드디어 발표하는 날인데요. 콘서트를 통해 노래로 뭉친 어르신들. 이런 이벤트가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활력이 되겠죠. 노래를 하시면서 옛날도 추억도 하시고 또 이제 노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굳었던 마음들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얼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녹여버리는 노래 한 소절. 존엄케어라는 새로운 시작이 가져온 변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못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2달, 3달 연습한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다 하실 줄 몰랐거든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죠. 점차 초고령 사회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지금. 존엄케어라는 희망의 씨앗이 더 널리 퍼지길 바라봅니다. 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로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한국형 존엄케어 역시요, 재활과 치료에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들이 이 같은 존엄케어를 통해서 초고령화 사회를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